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태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힘들어 밥 먹고. 이들은 이 서간 일 하다가 갖고만 그래야잉. 장상사 김석두 지난번에 했죠. 장상사 김석두 이것들 이름은 석두고, 이 장상사는 이름이 효영 장효영이라서요. 장효영이 그죠? 정년거사 오냐? 다 경호선사가 지어준 이름 같아. 장효영이가 본 이름이고, 본명은 정년거사. 이 정년거사 들어보면은 경호선사 냄새가 풀풀 나? 나지요. 그 다음에 김석두는 이름은 김병선이야. 이름은 김병선인데 그 호를 뭘로 주셨어요? 석두거사라고 했어. 나 석두거사 할래. 석두거사. 대가리 돌대가리 오냐? 석두거사는 그 호이다. 이들은 함께 예천군 생천동에 살았다. 얘래요. 저 예천군이죠. 예천. 예천군 생천동에서 살았다.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원문이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조용히 거하는 도의 상태 깊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인가 보죠. 깊고 여유가 있어요. 소승은 한결같이 시를 짓고 없는 병으로 두타를 행하였으니 어찌하겠는가. 그냥 시나 짓고 읊으면서 두타행을 행했다 이런 얘기죠. 두타행 아시죠? 두타행의 대장이 누구더라? 두타제일 마가섭. 그죠? 전날에 어느 날 이 두타행이 뭐랬죠? 먹고 입는 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거를 두타행이라 그랬죠. 아무거나 걸쳐? 뭐를 걸쳐? 그 분소위를 걸치고 살죠. 그래서 먹고 자는 거에 관심 없이 시나 없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으니 이를 어찌하이로. 그렇지만 조용히 거하고 있은 도의 상태가 오히려 더 깊고 여유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전날에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실성사 약수함 스님에게 내가 가는 길에 인편에 보냈는데 편지 안 받았어요? 이런 얘기죠. 이제 내가 용문으로 가는 분이 있어서 또 몇 자 적어요. 그러니까 실상사 약수함 스님한테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 용문으로 간다 가니까 이 용문이 어디예요? 용문사. 예천 용문사로 가는 분이 있다고 해서 또 몇 자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육아에서 이르기를. 왜? 얘들이 유학자들이니까. 장상사 김석두가 다 유학자들이에요. 육아에서 이르기를 군자는 자기 몸을 미루어 보아 만족하고. 중요한 말하죠. 자기 몸을 미루어 보아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몸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몸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밖의 것을 기다리지 않다. 외부의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거를 덕이라고 했는데 이거 오라 안 오라?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경호선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구는 그걸 못하냐? 몸가짐을 바르게 갖고 밖의 외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육아의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불법을 배우는 일을 참고해보면 불법은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야. 불법의 그 이치는 깊교도 기묘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가 중요하겠죠. 매우 긴박하고 요긴하다 이런 얘기요. 매우 긴밀하고 요긴해요. 불교는. 따져 찌들찌들 뭘 따져. 그냥 한 생각 일으키면 해서 따지기 시작하죠. 한 생각 움직이는 자체부터 그냥 이 정광석화가 일어나서 불교의 이치는 아주 오묘하고 깊고 긴박하고 요긴해. 대개 생사열반. 자, 생사열반과 범부와 성인과 선과 악 등의 일과 참선과 독송과 기도와 연불 등의 수행은 이것이 전부 다 마음 밖의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앞에서 말한 유교의 이야기, 그거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떠나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자신이 일으킨 거죠. 이것은 마음 밖의 일이 아니어서
그 밖에는 일찍이 동정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동과 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동과 정. 근데 지금 아까 유교에서 말한 그 앞에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갔어? 동정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동정이라고 하늘 것이 없는데 다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물상에 끌려다니는 것. 물상은 밖의 외물에 끌려다니는 것은 사방에 들펴달리는 소나 양과 같단 말이야. 우양. 그죠? 사방에 끌려다니는 우양과 같습니다. 하물며 생사 화복이야말로 그 부자유함은 매우 당연합니다. 다 끌려다니며 사는 거라. 무슨 말이야? 생사와 화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서 부자유함이 아주 당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육아의 잘못된 점은 아까 버렸어요. 자기 몸을 미루어 봐서 만족하고 밖의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불구에서 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일날을 안 더워? 경화가 천장하면서 보임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날의 마을에는 경화가 대도를 성취하고 문장 또한 대단하다고 이 명성이 자자해 바람결에 흘러가서 유생들 간에도 심심찮게 경화를 실험하고자 객기를 부리는 유학자들이 많이 천장함을 찾았다겠죠. 이때 경화에게는 진심 반 호기심 반으로 접근한 유자들이 있었고, 경화 선사의 도력을 실험해 보려고 문장력까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왔다가 감복해 가지고 또 더욱 의기가 투합돼 가지고 서간이 오갈 정도로 그 친분이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자인 신분이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은 자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김상사와 장상사와 김석두가 그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아요. 예천군 생천동에 산다죠. 그래서 경화선사랑 인연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한 편이 아니고 두 편을 남긴다 그랬죠. 지금 한 편 했고 또 한 편은 또 한 편도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남기고 있다. 경화는 자신이 조용히 거하고 있는 도의 상태가 깊고 여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화사는 잡복도 자주 해요. 근데 뭐 거기에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화선사의 지금 의중이 뭐죠? 내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조용히 거하고 있으니까 도의 상태가 아주 깊어지고 여유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신은 승려의 신분인데도 언제나 시를 읊고 시를 읊고 없다 못해 병이 생겼어. 시를 읊는 병으로 수행에 두타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시를 읊는 병과 두타행이 같다는 거죠 지금. 응? 사실 우리가 말하는 두타행은 뭐예요?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인데, 시를 읽다 보니 의식에 구애받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고, 내가 전날 편지항을 실성사 약수안 보냈는데 안 받았냐, 그리고 지금 또 용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또 보낸다. 그런데 편지 내용은 육아 얘기 잠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덕이라는 거 얘기하고, 이것은 평범한 이야기고 불가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조용히 거하는 상태가 도가 깊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두 번 썼나 보네요. 지나가. 여기서 우산은 아까 우산이랬죠. 우산은 전국시대에 제나 도성의 교회의 산 이름이 우산이에요. 그 우산을 사람의 본성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본성, 인간의 본성. 우리 본성 있죠. 우산은 원래 아름다운 산으로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나무꾼들이 자꾸 베어가고 나니까 양들이 싹을 다 뜯어먹어, 소와 양들이. 그러다 보니 벌거벗은 민둥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도 자꾸 주위의 사물에 이끌려서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조공이 말하되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하니 이것 또한 글방추구라. 글방추구가 뭐랬죠? 글방추구. 샌님, 굴샌님. 이 추구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개처럼 집단으로 지푸라기로 개처럼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난 다음에 버리는 거. 쓸모없는 거.
그건 글빵새님이나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글빵새님이나 하는 얘기고 쓸모없는 군더더기다 라고 말하는 건데 뭐 때문에?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맛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덕이 이르되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을 비추어 모두 비추어 보면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이 몸이 그때도 지난번에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가야지 이게 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그곳이구라는 것을 거기서는 모른다 그랬죠. 끼어 나와야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몸이 없어져요. 몸을 느끼지 못해요. 몸이 사라진 가운데 결국은 몸이 사라져서 대도를 성취를 했는데 결국은 그 몸을 통해서 한 거죠. 사실은 몸이 없어진 게 아니었죠. 왜? 말했잖아. 이 몸을 통해서 대도가 성취된다고 했어 안 했어요? 몸을 통해서 대도가 성취되는 거지 몸이 없는 건 그러니까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도 곧 그 몸이 알게 되는 거죠.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도 몸이 아는 거고 대도를 성취하는 것도 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몸이 그 몸인데 거기에서 의식이 사라지면서 몸을 잊게 됐죠. 중요해요. 또 얘기하네. 몸이 없어져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을 잊게 돼요. 또 이 이질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중요해요. 우리 집 경허삼사가 얼마나 그 이질망이 대단했으면 광경구망이잖아요. 광경구망이요 부시하물이라 했잖아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망자 굉장히 중요한 말. 망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 몸을 잊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몸을 통해서 대도를 성취하냐고. 몸이 없으면 안 돼요. 몸이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이 의지할 곳이 없어. 라고 하는 게 그 망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음에 가야 또 다시 그 몸을 통하여 태도를 성취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오마이 카트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난번도 이거 한 권에 대단한 말을 했잖아요. 상상 거울을 깨부수어 거울을 깨부쉈어요? 거울을 깨부수면 볼 수 있나 없나? 근데 깨부쉈는데 자네와다가 마주본다 이런 얘기요. 이게 뭐죠? 지난번에 설명 다 해서 지나가요. 이 한 점 영대는 둘레가 깨끗하고 비단을 잘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영대 틀 신령스러운 깃틀 둘레가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둘레가 없어요. 여기서 둘레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더럽다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둘레의 저기가 우리가 이제 깨끗하네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대가 중요해야 돼. 영대라고 하는 말이 그 대자가 기틀이잖아요. 그러면 틀이 있어야 돼? 근데 깨끗해. 깨끗하다는 얘기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게 아니야. 없다는 얘기죠. 경계가 없다는 얘기야. 깨끗하고 중요해요? 예, 중요해서. 영대 기틀 틀 그 있잖아요. 그 육조 해능이 거울은 본래 틀이 없고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야 깨끗한 거야. 그리고 비단을 잘라도 바느질 자국을 내죠. 중요하죠. 비단 찬의 부분 그죠? 비단을 잘라도 바느질 자국을 내지 않는다. 비단을 자르면은 이어야 돼. 잘랐으면은 그 다음 뭐야 돼? 이어야죠. 이으려면 바느질 해야 돼. 근데 바느질 자국이 없어. 이게 뭔 소리죠? 본래에 있는 전지에 이를 것에 말하면 전지는 전지, 실지, 본지 다 말했죠?
다시 몸 밖의 것과 몸의 치료하게 장식을 빨고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라는 두 글자는 역시 부질없는 자유가 뭐 자유라고 해야 자유인가? 부질없는 말이죠. 여전에 내가 남쪽에 오던 날 공이 불법을 정성스럽게 배운 것을 보았는데 추위나 더위로 인한 안부를 묻는 편지가 내가 추위나 더위를 물으려고 공이 정성스럽게 막 불법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몸에 안부나 물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여기까지 왔다 이는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전지 실지 오고 거울에 틀이 오고 몸을 의지할 곳에 없으면 비추어 보고 대도에 통하고 막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다 안 미안하다. 아이고 어떻게 한디야 이 소리요 지금. 이게 계면적어 사시는 소리죠. 그래서 더위로 인한 안부를 묻는데 편지에 여기가 이르렀습니다. 너무 번거롭게 해서을 깨닫지 못했으니 두터운 정을 생각해서 한물쳐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서 서로 가기가 아득히 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임하니까 망연할 뿐입니다. 당장 가서 일러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죠. 저 아까 앞에 말한 조공이 말하기를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것 또한 글빵 추구 얘기다 이런 말이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도 여기 자리를 가보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맛과 의향이 있긴 있더라. 어떻게? 고덕한테 비춰보면 여기 있잖아. 의지할 곳이 없다.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잖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 뒷말을 안 써서 그래요. 온몸을 통하여 태도야 판단했잖아요. 여기가 말이 안 맞는 말이다. 글빵 추구가 하는 이게 초자가 하는 말이다. 이거는 왜 안 맞아? 여기 있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자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오히려 다 비춰. 모두를 다 비추어서 대도를 통해서 온몸에 통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지금 그 속에 뜻이 담겨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대단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이죠. 그 안부나 물으려고 그러는데 쓸데기 없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너무 허물지 말고 내가 두터운 정을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허물지 말기 바라고 우리가 몸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종이에 임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이거 했었는데 그래서 유학이 나라인 조선왕조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이른바 경화 사족들이 모여 산다 그랬죠. 요즘 불교를 공부하는 유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기 저 유명한 삼년제 김창 이게 그때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김창언이었나? 김창흡이다 씨. 김창흡 그러네. 흡이다. 김창허 같은 인물이 그 유학자면서 아주 불교에 심오한 게 그 심취한 사람이 이 김창흡이랑. 그래서 경원은 원고한 유학은 고장인 도학의 고장인 예천용문사의 선비들과 조화하고 승려 경화 서신의 왕래가 있고 교류가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조선시대는 억불승려로 했기 때문에 불교를 이단으로 배척했고 어디까지 8천민으로 끌어내렸고 추사 김정희 같은 분이 봉은사로 출가했죠. 94세. 거기 글씨 있죠. 판전이라는 글씨. 그래서 그분도 불교의 조예가 깊더라.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 아유 힘들어. 힘들어. 두 개 썼나? 경화는 상대방의 선비인 관계로 부득이 육아의 말을 빌려서 불교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불교의 깨달음은 무아를 깨닫는 것이고 별로 나라가 할 만한 내가 없어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중도고 사물과 내가 없어져서 분별상에 떨어져 나간 그 중도실상의 경계라면 마음의 괴로움과 허덕임과 사라진다는 것이 절대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기를 지극히 전조에 자신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온몸이 대도를 통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온몸이 대도를 통하나. 그러니까 이 온몸은 사라졌다? 아니죠. 망이죠. 잊었다. 내 몸을 잊어야 돼요. 그 경계가 가보면 알죠. 또 이르기를 거울을 깨고 오면 서로와 서로 때문에 거울을 여기서 어디에서 중도가 일어나고 있죠. 거울을 깼다 서로를 본다. 이게 뭔 얘기예요? 라고 했던 것에 이르면 대저 1점 신령한 마음은 그 신령한 자체가 걸림하고 툭 트여 있어서 말숙해가 그저 보태 깨끗해? 깨끗하다는 것이 거기에 더럽다 깨끗하가 아니랬죠. 없어져. 그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툭 트이고 없는 것을 지금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원래 갖추어진 바탕에 탈환한 것도 아마 흔적이 없는 거야. 흔적이 없는 것을 깨끗하게 없다 그래요. 흔적도 없음을 들어 경험은 불이법을 설하고 있다. 이 대단한 것을 지금 글로써 하고 계시죠. 글로써 장상사 김석도에게 하고 계셔요. 따라서 도달할 본래 자리에 도달하면 자기의 바뀌니 자기니 아니니 이라는 것을
지리하게 오묘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중도불의 실상 경계를 언급하고 경우답게 선지식의 입증해서 도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서간 본문이네. 말 그대로. 그죠? 서간 본문이라기다. 부터 경지 이러면 자유롭다는 것조차 쓸데없는 거예요. 원래가 자유라왔는데 뭘. 원래가 그 자유였는데 뭔 자유롭다고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절대 경지에서는 중도실상의 중도실상을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죠. 본래 면목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이네. 마이 카트. 이게 두 번째 글인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글인 거예요. 첫 번째 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글이 답장이 안 오니까 두 번째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 경어집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몰랐겠지요. 뭐. 예, 이게 1번이고 걔가 2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실려 있어서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한국 불교 전서의 경어집은 사실은 이것이 뒤쪽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편지가 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경화가 보낸 것으로 이 서간에 답이 없자 경화가 다시 보낸 것이 뒤에 거는 바로 앞에 편지로 순서가 뒤바뀌어 실려 있는 것으로 아까 실상사 약수함의 승려편에 보냈다 그랬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용문사에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첫 번째 시, 첫 번째 서간. 그런데 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고 또 이렇게 읽어보려고를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잖아요. 한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불교전서에까지도 심지어는 얘가 두 번째로 실려 있는데 얘가 첫 번째라니까요. 뭐 얘만 그러겠습니까? 경어집에도 그 경어 법어에도 얘가 첫 번째인데 다 두 번째가 실려 있다니까. 잘못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실상사에서 내가 보냈는데 받았어? 라고 하는데 아이고 다시 안 보내서 내가 용문사에서 지금 보내는 거야? 라고 써 있는 거 보면 이거 지금 실상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실상사 약수함에 승려편에 편지를 붙였다고 한 것을 보면 경어가 영원함을 넘나들 때 1900년경에 이들을 남쪽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며 남은 실상사에 주석하고 있을 때 이 붙인 편지야. 이 편지가. 아까 그거는요. 용문에서 저기 화전 용문사 있잖아요. 화전 용문사 저기 아래에서 그죠? 거기서 보낸 편지고. 그래서 용문은 여기 경상북도의 정군 용문사이다. 용문면이다. 편지 제목은 아까 용문에서 보냈다고 한 것도 되네. 그 화전 용문사가 있는데 편지의 제목 아래 장상사는 이름이 호영이고 호는 정년고사 정년고사 깨끗할 정 이거 영꽃년 정년거사, 그죠? 경서사가 지어준 이름 냄새가 나죠? 정년거사 김석두는 이름이 병선이야. 이름도 그렇다고 이렇게 석두라고 지어주시면 좋지요. 나도 석두 할래. 석두 이름은 병선이고 석두 거사는 그의 호로 선비일 이들에게 모두 거사를 부증으로 붙은 것은 경화가 일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오바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는 진사나 생원의 이름이다. 사마방목에 예천 사람의 장우영 이름을 찾으면 거기에서 고종 22년에 을류년에 식년시하고 알성시가 있죠. 식년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거, 알성시는 특별한 날에 영축하게서 치르는 거. 그래서 3등 진사 3등 107등 이로 합격한 사람으로 저는 원선이고 본가는 단양 출신이고 1863년생 상으로 1849년생인 경우보다 나이가 15세가 적어요. 에이? 15세 적은 게 장호영이다 이런 얘기죠. 이 편지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보낸 그 편지는 두 번째 편지인데 이제 조금 그 도에 관해서 자세히 썼잖아요. 조공도 들어갔고 고덕이 들어가서 깊이 그거를 썼는데 여기는 굉장히 친절하고 좀 아기자기해요. 자, 읽어갑니다. 반야산매의 힘으로 아까는 조용히 거하는 것이 도의 심지가 깊고 그 거다 했잖아. 여기는 반야산매의 힘으로 금강의 바른 정정에 편히 머문다기에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고 도체의 안녕과 복을 하려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이중은 도에 정진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제도하지도 못하니 비록 편안한들 어찌 토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삐따닥해? 이거 전봉준 장군 지나고 동학농민 실패하고
후에 삐따다 해가지고 이 실상사에 보니까 1900년이나 1901년 뭐 이때 같아요. 보내주신 노래 3편과 시 2수를 들고 이것을 필로 쓰고 읊으니 어찌 보통의 세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경선사가 시대의 수를 뭐 읽었을까? 감상과 애완으로 먹이 변하고 뻥. 감상도 그러고 애완동물. 먹이 변하고 종이가 해짐을 비춰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봤다 그런 얘기죠. 진조상사, 아까 진조상사 나왔죠? 아까 진상사 그죠? 아니다 걔 진조였어? 진조상사와 노방거사는 방거사죠? 방거사가 다시 이 세상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고인이 이르기를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려면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자, 중요한 말 나와요.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려면 뭐가 최고다? 깨달음이 최고다.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으라 했는데 여기에 고인이 이르기를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게 경허선사 자신이 차마 내가 말하지를 못한다 해서 고인을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허지부 하다 보니까 고인이 이르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고인이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 못 찾아요. 그래서 혹시 경허선사가 자신을 고인이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장호영 상사와 김석도 상사가 반야삼매의 힘으로 건강의 정정에 편히 머무신다고 하기. 이 정정. 도체의 안녕과 복을 하려 드린다는 문안 인사로 시작한 경어에서 가는 변변치 못한 중의도의 정전없어 못하고 중생제도 못하고 편안함은 뭐 도라고 하겠느냐라고 겸양지덕으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그쪽에서 노래체 편과 시 2편을 보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답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필로 쓰고 옳고 보통의 세인의 경지를 뛰어넘고 있음을 크게 칭찬하고 있더라. 누가 보통의 경지를 뛰어넘어? 장상사와 김석도가. 감상과 예안으로 먹이 변하고 종이가 헤어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너스레로 경언은 이들의 문정력을 죽게 올려 세우고 있다. 그리고 진조상서와 노방거사가 다시 세상에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은 과한 칭찬이죠. 문필력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고인이 그러나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려면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으랬다는 불교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그래 놓고 뭐라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이 서간을 쓴 핵심. 자, 갑니다. 대저 불법을 배우려는 자가 진실한 경지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진실한 경지는 뭘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말이야. 정법을 알아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실한 경지를 밟지 않고 또한 이 경지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몸을 잃어버린, 몸을 잊은, 몸을 잊은 경계가 가야 되고, 몸을 잊은 경계에서 그 몸을 타고 대도를 성취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게 바로 진실한 경지죠. 를 밟지 않고 문자를만 알고 이해하려고 해요. 문자로는. 실지해야 된다니까. 실참실구. 그래서 우리 선은 실참실구라고 그래요. 내가 구자 말했죠. 연구할 구자가 아니라 궁구할 구자예요. 그래서 문자로만 알고 이해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업바라면 그건 업일 뿐이야. 어떤 업? 수행업이겠지. 뭘. 내 생에 또 와야지. 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침 폐기하고 말 것입니다. 폐기 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집을 점검하여 스스로 집 자가사 타가사라고 하죠. 자가사 1 타가사 1 점검하여 알고 부득이 어렵고 구차해지면 점검해야 알고 만약에 부득이 네가 어렵고 구차해지면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마 끊어진 것 같아. 어렵고 구차해지면 어떻게 알아? 서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만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엇바람으로 하지 말고 뭐하라. 자기 집을 점검하고 진실한 경지를 밟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일이 어렵다고 그러고 구차해진다.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만나기가 어려워질 거다. 그렇지만 심월에는 간격이 없으니까 심월이 뭐예요? 마음달. 즉 마음의 전달은 간격이 없으니까 다만 이로써 삼매가 서로 모이게 될 거다. 심월의 간격이 없어지면 우리가 삼매의 경지에서 서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뜻이 서로 통하면 모인다는 얘기죠. 마침 인편이 있어 몇 자 적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나머지는 개개께 대필시키니 이만출입니다. 합장. 이때 경호사사가 너무 쌀쌀맞게 했구만 그리야 보니까. 그죠? 뭐라고 썼어요?
에이? 뭐라고 썼어요? 부득이 어렵고 구차해지면 우리는 점점 멀어질 거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형사가 또 보내는 거죠. 그게 영문에서.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경호선사가 이 한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이 있었었어요. 엄청 가까운 사람이. 근데 이 부처님 법이 이거를 글로 편지로 전하면서 점점 멀어져요. 답이 안 와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져요. 그냥 끊어지고 말죠. 이 경험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문장으로 법을 전한다는 거 이거 보통이라 그러죠. 경어는 불법을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법인걸. 불법을 배우는 자가 진실한 경지를 밟지 않고 문자에 의지해서 이해하는 것은 크게 경계하고 있죠. 왜? 안 돼. 구두선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구두선. 이러한 이치에는 모든 것이 엇바람을 엇바람 아까 무슨 바람이었죠? 수행바람, 수행업, 그죠? 마침내 폐괴하고 말 것을 괴. 아까 괴자는 뭐랬죠? 일그러지고 무너질 게. 여기서는 무너질 게 같구만. 한문이 없다 보니 여기서 스스로의 집은 자기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가사 타가사죠. 자기 집을 점검하고 바라와야 할 여기서는 부득이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만약에 그 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집이 스스로 구하는 게 어렵고 구차해지면 서로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서 만나기가 어렵다. 즉 여기서 거리는 뭐예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마음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천 용문사와 여기가 멀어서가 아니야. 마음자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또 경사가 뒤다 썼잖아. 심월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들의 유대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의 이치가 문자이지만 할수록 도의 경지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경계심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했잖아요. 부득이 어렵고 구차해지면 서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만나기 어렵다는 건 도의 경지가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뭐 이렇게 냉정하게 이거를 잘라낼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나 심월이 간격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심월이 간격이 없으면 삼매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삼매가 서로 보이게 돼요. 왜? 도의 경지에 들면은 다 알으니까 서로가 그냥 만나는 거죠. 이심전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삼매가 서로 보이게 되어 본래만무의 경지인 이르게 됨을 사라고 마침 인편이 있어서 내가 몇 짝 끄적끄적 보내니까 나머지는 그 보낸 사람한테 대필로 보냈어 라고 이 서간이 했는데 그때도 이 편지가 위의 서간보다 먼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써요. 먼저야. 이후 경호와 이 영남 선비들과의 교연은 길지 못했고 끝났죠. 맞죠. 멀어진다고 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끝나더라고. 도 얘기를 좀 써서 보내잖아요. 끝. 답변이요. 어려운 거 봐요. 경호와 영남 선비들은 교우 이후에도 유생과 성녀의 진솔한 만남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경호는 1904년 해인사에서 인경무사를 마치고 법원사를 떠나 1904년 1월에 해인사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1904년 2월 유산의 모습을 하고 국방으로 종적을 감췄죠. 천장함 들렸다가 삼수 갑상 관계 일대를 떨어놓은 경호는 갑상곤 이방 도하 등에서 그 하자도 틀렸네. 도자도 틀리고 학동을 가리키는 훈장 노릇을 하다가 청상에서 1912년 입적하였다. 이거 고칠까 고치지 말을까? 에? 아이씨. 또 이런 거에 많이 신경 쓸 여가가 없어. 이거는 도자에다가 아래 하자인데 한자씩 도 하 아래 하 도하동 도하리 도상리 도중리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상중하로 가서 그래요.
가르치는 훈장 노릇을 하다가 성에서 1912년 4월 20일 입적하였다. 이처럼 경우는 대선지식으로서의 조선시대의 정치적 이념으로 불교를 이단하고 강하게 배척하기 때문에 반면에 봉사로 출가한 추사 김정희와 같은 예외적인 것은 없지 않지만 이해가 없지 않지만 불교의 조예가 깊은 학자를 찾아오기가 극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그 가운데 경어가 이들과 나는 서간문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그나마라도. 이거는 자한거사에게 보내는 걸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